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자, 오늘은 치과개연 세무신고 필독서 3강입니다. 자, 지난 1, 2강에는 매출액을 어떤 사이트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집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2강에서도 그 집계된 내용들을 아무리 바쁘셔도 총괄적인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챙기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한 경비, 원가성 경비는 엑셀로 미리 관리를 해 두셔야 면세로 신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랑 신고를 하실 때 수익금액 검토 부표를 작성하시기에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에도 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시려면 이 주요 경비 관리, 지금 엑셀로 만든 그 내용은 최소한 그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치과개연 세무신고 필독서 쪽에는 다 바쁘시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챙기자. 자, 그러면 주요 경비 쪽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쪽에 인건비, 치과재료비, 기공료. 물론 이제 경비가 뭐 복리후생비도 있고 광고선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을 하시다 보면 통상 이제 그 전에 있던 병원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 이제 그 엑셀을 받아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내부적으로. 자, 그런데 그게 너무 복잡하면은, 그리고 또 대부분이 입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실수해 입력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보면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거는 바쁘셔도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유는, 즉 신고 들어가시기 전에 어차피 한 번은 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월별로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인건비는 급여대장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급여대장이 총경비, 총급여.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들한테 보내는 그 통장에 찍히는 차인 지급액이 아니라 급여 대장상의 총급여가 있어요. 그 금액을 월별로 넣으시면 돼요. 뭐 샘플인지 2,5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달 똑같이 2,500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이 2,500만 원이 그 사대보험이나 이런 걸 차감하고 이제 그 스태프분들한테 갈 때는 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적으시는 게 아니라 급여 대장의 총급여를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면, 매출액 우리가 1강이나 2강을 통해서 별도의 엑셀을 만들어 놓으셨죠. 물론 엑셀을 잘 하시는 분은 지금 이 엑셀을 가지고 뭐 시트를 참조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시트에 만드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오늘은 이제 경비를 주요한 요 세 가지 경비, 아무리 못해도 요 세 가지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이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아셔야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은데 매출이 작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럴 게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원장님이 초기에 뭐 스태프분들도 많이 뽑고 위생사분들도 많이 뽑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만큼 인건비가 지불된 거에 비해서 매출이 작다고 마치 매출 누락을 하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를 좀 관리를 하시려면 이렇게 매달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퍼센테이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엑셀로 또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로데이터는 인건비 꼭 중요하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급여대장이 총급여를 월별로 이렇게 작성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치과재료비가 있죠. 치과재료비에는 이제 의약품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의료 소모품이시겠죠. 그리고 재료업체가 거의 다 과세업체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자, 치과를 개원하시다 보면 이제 병원 세무가 이제 처음이시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과세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 기공소는 면세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발행을 하는 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건비 말씀을 드렸고, 치과재료비 세금 계산서 발행한 내용.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치과재료를 뭐 1억 원어치 샀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500을 이렇게 샀다는 거죠. 그럼 이 1,500이 계산서가 끊겨서 우리 병원에 1,500만 원어치의 치과재료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500을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법에서는 이 들어온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연말에 보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봐야 실제 원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치가 재료비는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들어온 금액, 우리가 매입한 금액, 이 1,500이 매입됐어요. 700이 매입됐고, 하지만 이 중에서 얼마를 썼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쓴 거를 제외하고 나중에 연말에 재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물론 세무 대리인께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스태프분들이 하실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거는 매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 인건비, 치과조례비, 기공료는 이렇게 매월 발행한 금액을 작성하세요. 어디서 보느냐? 국세청에서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제가 여기다가 잘못해서 못 적었는데 이 치과재료비, 기공료 이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닥터북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자동 집계가 됩니다. 하지만 닥터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치과조립이 매우 중요하니까 세금계산서가 우리 병원에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이걸 다 적으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공료. 기공료는 재고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기공소에 그 계산서가 끊기면 그 이제 환자의 기공 서비스가 끝났으니까 일종의 지급 수수료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기공료도 재고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공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급 수수료 개념이에요. 지급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끊기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기공소 같은 경우는 계산서를 그 수기로 끊으시는 분들 좀 있어요. 뭐 이제 그 기공소가 영세하거나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다 모든 걸 전자 계산서로 끊으셔야 돼요. 수기 계산서를 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기공료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병원은 모두 전자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에 만든 엑셀 파일과 매출 엑셀 파일과 연관지어서 우리 병원의 경영의 적전성, 안정성, 뭐 세무 리스크까지도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학습 목표를 드리면 매출액 대비 주요 원가성 경비를 관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원가성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인건비. 자, 스태프분들이 많으세요. 어시스턴트가 많으면 매출은 많아야 되는 거고요. 재료를 많이 사서 많이 쓰셨어요. 그럼 당연히 매출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기공료.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공 서비스가 많았어요. 그럼 당연히 매출 오르죠. 즉 원가성 경비를 관리하셔야 돼요. 이 의미는 우리 병원이 실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제가 늘 강조드리는 순이익의 경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나는 남들에 비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지, 난 남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은지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재고 관리를 못하면 매출 누락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재고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은 좀 필요하시고요. 물론 이제 담당 세무 대리인과 협의하셔야 되고, 자, 원가 산정 어떤 측면이 좋다고요? 경영 측면에서 우리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효율적인 순이익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내용들이 정해지면 이것과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간단한 엑셀 파일이 있죠. 그거와 같이 이제 함께 정리해서 그때 가서 인건비 비율은 얼마인지, 시가조례비 비율은 얼마인지, 기공료 비율은 얼마인지 계산이 되겠죠. 물론 이제 약간의 엑셀 기술은 필요합니다. 네, 두 가지 엑셀 파일을 가지고 매출과 주요 경비를 관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닥터북은 경비 예산 목표 관리라는 기능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집계가 돼서 원장님이 원하시는 항목을 설정을 하시면 매출액이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현재 인건비가 몇 프로다, 치과조례비가 몇 프로다, 기공료가 몇 프로다, 그리고 원장님이 원하시는 적적성 비율들을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과부족은 얼마다 라는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닥터북의 경비 예산 목표 관리 기능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관리해야 되는 세 가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